사와디카. 뚜콘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무법인 법성 옆에 계신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미츠시앙망마가바오 가오벤타나이광 변호사님이신데 특히 도차프 양님 특히 마약류 사건의 아주 1인자입니다. 소개드릴게요 여러분. 잘생기셨죠? 룩러가 네. 안지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법승이라는 대한민국의 로펌에서 마약류 사건을 위주로 많이 사건을 하고 있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신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 마약 사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뭐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인데 현재는 정말 대통령까지 나서서 막 엄청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이 엄청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국도 빠르테타이커만까 태국도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해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외국인 우리 한국에 지금 외국인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네. 특히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하여튼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좀 문제가 가끔씩 발생하시는 것 같아요. 태국 분들이나 베트남 분들이 어떤 마약을 주로 사용하죠? 야바라고 하는 그 필로폰이랑 카페인을 섞은 그 알약 형태의 그 동남아산 그 마약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야바 아짜바짝 브라티타이 거의 많이 들어봤어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또 이제 JWH018이라고 해서 합성대마. 합성대마. 전자담배 일회용 전자담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액상 넣어가지고 하는 그 합성대마도 많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죠? 그 젊은 사람들? 와이드? 사실은 그 우리 뭐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태국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제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모여서 노시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사실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노래방 그 도우미여서 좀 통해서 또 공급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국은 이제 마약 사범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이 좀 엄격하고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사실은 태국이나 뭐 베트남, 중국 등에 비해서는 처벌 수준은 사실 약한 편이죠. 법정형 자체만 보면은 그래도 아직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제가 태국에 20년 전 태국 유학 시절에 마약청 직원하고 좀 친했어요. 어떤 캐나다 사람이 어떤 무슨 필로폰 같은 그런 마약을 수입을 했다나 그랬는데 사용한다더라고요. 그죠. 사용까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똑자의 막마가. 그렇지만 한국은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죠. 사용은 안 합니다. 유기징역까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우니까 나와서 또 마약 범죄 또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님 맡으신 사건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 있나요? 태국 분들과 관련해서. 되게 좀 젊은 어린 친구 사건이어서 조금 기억에 또 많이 남는데 이 친구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태국에 있는 친구 부탁을 받고 이제 친구가 내가 뭐 국제 특수험 우편으로 뭐를 하나 생활용품 같은 걸 보낼 테니까 좀 이거 좀 받아줄 수 있겠냐. 거기 있는데 다른 친구가 또 찾으러 갈 건데 그 친구가 사는 데가 좀 일정하지가 않다. 불법 체류자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신 좀 받아줄 수 없겠냐라고 해서 대신 뭐 대가도 안 받고 그냥 뭐 자기 기숙사로 받으면 되니까 그래 하고 흔쾌히 자기 기숙사 주소도 알려주고 수취인에 자기 이름도 쓰라고 하고 그래서 받아왔는데 받아봤더니 그게 이제 마약이었던 거죠. 와, 그건 진짜 정말 너무 놀랬겠어요, 그죠? 그렇죠. 양이 또 많아서. 그 어떻게 했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그럼 수사기관에서 아마 이제 배달을 해서 구속이 됐을 것 같은데. 예, 구속이 됐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뭐 통관 절차 거쳐서 이제 집요한한테 이제 택배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가서 받았더니 이제 수사관이 그냥 집배원 대신 수사관이 와서 그렇게 해서 구속이 바로 됐고 이제 경찰 들어가면서부터 저희를 선임을 해서 저희가 같이 좀 도와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었죠? 일단은 마약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그 전부터 이제 그 택배를 보낸 사람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 같은 것들이 다행히 남아 있어서
그런 거에 보면은 전혀 마약에 관련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이제 대가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약 사건이니까 이 친구 체포되자마자 당연히 모발이랑 소변 압수돼가지고 이제 검사도 돌려봤는데 다행히 마약은 음성이 나왔고. 그 학생은 제 생각에는 그 학생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그쵸. 운이 좋은 케이스. 왜냐하면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전문가를 만나서 다행히 그런 입증 자료를 잘 제출해서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잘 안 믿어주잖아요. 수사기관에서는. 또 외국인이면 아무래도 또 되게 뭐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안 믿어주고 그때는 이제 증거로 막 내고 저도 막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변호사님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네. 앞으로도 태국 분들, 베트남 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마약 사건에 연루된 분들 네. 사건 맡으시면은 최선을 다하셔서 네. 도와주셔요. 알겠습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태국 유튜브고 하니까 저한테 가끔씩 연락이 오거든요. 네. 뭐 어떤 마약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가정 폭력 문제라든지 뭐 이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뭐 불이익에 대해서 하여튼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앞으로도 많이 문의해 주세요. 문의해 네. 주시면 제가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잘 협조해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변호사님 태국에 가보신 적 있는가요? 네, 2번 갔었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어디? 방콕이랑 파타야? 파타야. 파타야에 한국 사람 대부분 방콕 파타야에 가요. 여기 친구가 저도 거기서 사업을 했었어 가지고 골프장. 걔는 이제 의류 사업 같은 걸 했었어요. 의류. 예, 그래서. 근데 태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데가 많아요. 방콕 파타야 말고도. 네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앞으로 좀 태국에 좀 아름다운 그런 집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음식은 뭐 좋아하시는 거 없나요? 음식. 태국 음식 너무 좋아하죠. 다음에 우리 태국 식당 가서 네네. 한번 태국 음식 먹어가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네, 볼까요? 조금 더 재밌는 얘기로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완전히 그 쿠망마카 크라우나 거 탐부이간 가. 오늘은 이걸로 마칠까요? 네, 그렇게. 네. 쿠망마카 쿠마카 볶음마카. 다음에 또 만나요.